조용한 일본의 시골 마을, 규슈 구마모토현의 기쿠요마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양배추밭과 당근밭이 전부인 전형적인 쇠락하는 농촌이었습니다. 맑은 지하수가 흐르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주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누렸지만 한편으로는 고령화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빈집은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마을의 시간은 마치 수십 년 전 과거에 멈춘 것처럼 아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의 일상적인 풍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평범한 동네 슈퍼마켓 진열대에는 익숙한 지역 농산물 대신 대만산 간장과 우롱차, 그리고 낯선 향신료들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와 지역 식당에서는 이제 일본어보다 유창한 중국어 표준어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려옵니다. 상점 주인들은 서둘러 번역기를 돌리며 새로운 고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고, 마을 곳곳에는 한자로 적힌 간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의 풍경을 보면 이곳이 과연 농촌이 맞는지 두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왕복 2차선의 비좁은 시골길은 매일 아침 거대한 덤프트럭과 화물차, 그리고 최고급 세단들의 행렬로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해버립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농기계가 느릿느릿 굴러가던 그 길에서 이제는 1시간 넘게 꼼짝 못하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 조용한 마을의 피곤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땅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평당 몇 푼 하지 않던 농지들의 가격은 순식간에 30% 이상, 며칠 만에 배로 폭등하는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들은 완공되기도 전에 수십 개월치 임대료를 현금으로 선불 결제하겠다는 외국인들에 의해 싹쓸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가 새롭게 들어서고 막대한 자본을 굴리는 대만계 은행들이 앞다투어 화려한 지점을 내고 있죠. 겉보기에는 마치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외국인들의 무혈 입성, 혹은 국경을 넘은 소리 없는 점령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낯선 이방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과거 일본의 거품 경제 시절처럼 단순히 싼 땅을 사재기하러 온 투기꾼들일까요? 아니면 쇠락하는 지방 도시에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찾아온 저 임금 노동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귀하며 가장 치명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보다 수만 배나 얇은 나노미터 단위의 세계를 통제하는 최정상급 반도체 엔지니어들과 그들의 가족입니다. 이들이 다루는 것은 단순한 전자기기 부품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능형 휴대폰과 인공지능 서버, 자율주행 자동차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정밀 타격 미사일을 움직이는 핵심 두뇌가 바로 이들의 손끝에서 탄생합니다. 이 이방인들의 정체는 대만에서 온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의 핵심 두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대만을 떠나 바다를 건너 이 조용한 일본의 농촌 마을에 거대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묘한 역설입니다. 한때 전 세계 기술 시장을 호령하며 엄청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기술 강국 일본이 이제는 자신들의 가장 평화로운 시골 마을 한가운데를 완전히 내어주면서까지 이 외국인들을 간절히 모셔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쇠락해가던 농촌 마을의 주민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일궈온 양배추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최첨단 기술의 격전지로 변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한 마을의 경제가 살아나고 땅값이 오르는 수준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세계의 권력 지도가 근본적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묵직한 신호탄입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전 세계 숱한 선택지 중에서 하필이면 일본의 외진 농촌 마을을 종착지로 택했을까요? 그리고
그토록 자존심 강한 일본은 왜 이토록 절박하게 그들에게 모든 규제를 풀어주며 길을 열어준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저 평화로운 들판 한가운데서 지금 도대체 어떤 거대한 요새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의 들판 한가운데 마치 외계에서 뚝 떨어진 듯한 거대한 요새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불빛 속에서 수천 명의 인부들이 교대로 투입되어 지어 올린 이 거대한 건축물은 바로 대만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의 새로운 공장입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듯한 어마어마한 규모도 놀랍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 거대한 요새가 완성되기까지 걸린 믿을 수 없는 시간의 단축이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도 수많은 서류와 도장을 받아야 하고 환경평가와 주민 동의를 거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한 상식으로 통합니다. 철저한 매뉴얼 사회인 일본에서 예외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법이죠. 그런데 이 대만 기업의 공장 건설 앞에서는 그 모든 견고한 규칙들이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최소 5년 이상 걸렸을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초고속으로 통과되었고 착공부터 완공까지 불과 20여 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 건설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적에 가까운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단지 그 속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공장을 짓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민 청구서의 내역이야말로 가장 비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대만 기업의 첫 번째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수천억에 내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국가 보조금으로 흔쾌히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현재 계획 중인 두 번째 공장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조 단위의 지원금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모두 묵묵히 일하며 국가에 헌신하는 평범한 일본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피 같은 세금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국 자본이 밀려들어와 지역의 땅을 사들이고 상권을 장악하면 그것을 경제적 침략이라고 부르며 경계합니다. 하지만 구마모토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침략이 아니라 맹목적일 정도로 간절한 일본의 구애입니다. 국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을 치워주고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을 외국 기업의 통장에 직접 꽂아주면서까지 그들이 제발 이곳에 머물러 주기를 애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보수적인 국가가 왜 이토록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외국 기업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구마모토에 짓고 있는 것은 단순한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부품 공장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막대한 세금을 지불하며 국가의 미래 생존권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철저히 뒤처져 버린 최첨단 기술의 공백을 단숨에 메우고 다시 한번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기 위해 가장 확실하고도 비싼 지름길을 택한 것이죠.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낯선 외국인들에게 점령당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일본 정부가 주도 면밀하게 기획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 성사시킨 뼈아픈 거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한때 전 세계 첨단 기술 시장을 지배하며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압도적인 1위 국가 일본이 도대체 왜 지금은 자신들의 기술력만으로는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것일까요? 어쩌다 다른 나라의 기업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쥐어주며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일까요? 이 모순적인 현실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 섬나라에 들이닥쳤던 보이지 않는 폭격과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는 깊은 역사적 상처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0년대의 일본은 단순한 경제대국을 넘어 전 세계 첨단 기술의 절대적인 지배자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일본 기업들의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텔레비전부터 라디오, 그리고 초기 형태의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정밀한 부품이 들어가지 않은 전자기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막강한 자본력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앞세운 일본의 거대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키며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 화려한 기술 제국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가 바로 구마모토현이 위치한 규슈섬이었습니다. 수많은 공장 굴뚝에서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최고급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리던 이 섬을 사람들은 경외심을 담아 반도체의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본의 독주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시고 압도적인 성공은 오히려 가장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의 초강대국, 미국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극심한 공포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처음 발명해낸 기술의 주도권이 받아 건너 아시아의 섬나라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하는 현실을 지켜보며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패권이 넘어가는 수준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미사일의 정밀 유도 장치나 최신의 전투기의 핵심 부품마저 일본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만들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미국의 핵심, 수뇌부를 강타했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의 자존심은 동맹국의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성장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5년, 마침내 역사적인 합의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한 경제적 처형식이 거행됩니다. 미국의 거센 압박 아래 강제로 체결된 플라자 합의는 일본 화폐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폭등시켰고 해외 수출로 막대한 부를 쌓아가던 일본 기업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게다가 연이어 맺어진 반도체 협정은 사실상 일본의 기술 굴기를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 치밀하게 작성된 항복문서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만드는 반도체의 수출 가격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심지어 일본 자국 내에서조차 외국산 반도체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사들이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족쇄 속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며 무적을 자랑하던 일본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서서히 경쟁력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뼈아픈 역사의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의 첨단 산업이 시대에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혁신에 게을러서 자연스럽게 도태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제국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가장 강력한 동맹국, 바로 미국에 의해 철저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목이 졸려 질식당했던 것입니다. 아군이라 믿었던 우방국의 날카로운 칼날의 베인, 이 깊은 상처는 국가 전체에 너무나도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불이 꺼진 거대한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한때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며 자부심으로 빛나던 규슈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습니다. 기술자들이 떠난 텅 빈자리에는 다시 양배추와 당근을 키우는 평범하고 고요한 농촌의 풍경만이 남겨졌습니다. 일본 경제의 기나긴 암흑기,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춥고 어두운 터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뼈아픈 좌절 속에서 자신들의 텅 빈 두 손을 바라보며 기나긴 침체기에 빠져 있는 동안 무심한 세계의 시계는 단일, 초도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동아시아의 바다 건너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또 다른 외로운 섬 하나가 이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강제로 바닥에 떨어뜨려야만 했던 그 권력의 씨앗들을 조용히 주워 담아 그것을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 강력하고 단단한 자신들만의 생존 방패로 벼려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1위, 일본이 강대국의 견제에 밀려 왕좌를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동안
대체 그 작은 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일본이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멈춰 있는 동안 바다 건너 남쪽의 작은 섬 대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존 게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태롭고 가혹한 운명을 타고난 곳입니다. 거대한 중국 대륙의 턱 밑에 자리 잡은 이 고독한 섬은 하루하루를 숨막히는 군사적 긴장감 속에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무대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국가들과 외교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들은 언제라도 세계의 무관심 속에 지도에서 영영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뼛속 깊은 공포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고립무원의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대만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수십만 명의 병사를 더 징집하거나 파괴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이지 않는 돌조각, 바로 반도체의 국가의 모든 명운을 걸었습니다. 대만의 지도자들과 천재적인 공학자들은 다른 나라의 거대 기업들이 설계한 도면을 받아 오직 생산만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위탁 제조라는 낯선 방식의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남의 물건이나 대신 만들어주는 단순한 하청업체라며 그들의 절박한 도전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그 서늘한 비웃음을 뒤로한 채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의 극한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피나는 헌신과 깎아내는 듯한 노력 끝에 대만은 기어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정밀 제조 기술을 사실상 독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지능적이고 복잡한 최첨단 반도체의 대부분은 오직 대만의 좁은 섬 안에 있는 공장들에서만 쏟아져 나옵니다. 미국의 거대한 기술 기업들도, 유럽의 자존심, 강한 자동차 제조사들도, 심지어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경쟁국들의 최첨단 장비마저도 대만의 공장이 멈춰서면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철저한 의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대만이라는 국가가 만들어낸 진짜 무서운 저력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대만의 사람들에게 반도체는 단순히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훌륭한 경제적 수단이나 흔한 수출 품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정교하게 깎아 만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투명한 두 번째 국방부입니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이것을 가리켜 실리콘 방패라고 부릅니다. 만약 대만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이 정밀한 공장들이 조금이라도 파괴되거나 가동을 멈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공장과 통신망, 그리고 금융 시스템은 그 즉시 치명적인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경제와 안보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만에 닥친 위기를 결코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대만은 전 세계의 최첨단 산업과 강대국들의 핵심 이익을 정밀하게 엮어내어 자신들의 안보를 강제로 보장받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발하고도 절박한 방어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작은 섬나라가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쥐고 강대국들의 행동을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슬아슬하면서도 경이로운 역설입니다. 그들은 국제무대에서 가장 연약한 위치에 서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그 누구보다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방패는 오랜 시간 동안 대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굳건한 성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토록 완벽해 보이는 그 방패가 고향 땅에서 그들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고 있다면 대만은 도대체 왜 자국의 가장 뛰어난 수천 명의 핵심 인재들을 받아 건너 일본으로, 그것도 쇠락해가던 농촌 마을로 서둘러 떠나보내야만 했을까요? 대만이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실리콘 방패는 수십 년 동안 이 외로운 섬을 비교적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자신들의 기술력에 철저히 목을 매달게 만들면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만을 건드릴 수 없도록 굳건한 억지력을 발휘해왔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견고한 방어막에 최근 몇 년 사이 서늘한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이제 과거의 뻔한 위협 수준을 넘어 실제적인 공포로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거대한 군함들이 섬 주위를 빙빙 돌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최신형 전투기들이 방공식별구역을 쉴 새 없이 넘나드는 아찔한 순간들이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섬을 완전히 에워싸는 대규모 해상 봉쇄 훈련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세계 지도자들의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근 몇 년간 전염병의 대유행을 겪으며 촘촘한 물류망이 한순간에 마비되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연쇄 붕괴가 일어나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만 해협에서 국지적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전면적인 군사 봉쇄 조치가 내려진다면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불편함은 그저 가벼운 투정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전 세계로 공급되는 최첨단 반도체의 흐름이 단 한 달만 끊겨도 지구상의 모든 현대적인 산업은 그 즉시 호흡이 멎게 됩니다. 통신 네트워크가 붕괴하고 금융망이 마비되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첨단 무기 체계마저 고철 덩어리가 되는 끔찍한 디지털 석기 시대로 곤두박질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숨막히는 공포감이 대만과 전 세계를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위에 전부 올려두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위험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마모토를 향하는 대만 최고 기술자들의 대규모 이주는 단순히 특정 기업이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해외로 공장을 확장하는 흔한 경제적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경제적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혹시 모를 파국을 대비하여 국가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과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복제해두는 일종의 국가 생존을 위한 백업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본토가 공격받아 그들이 자랑하던 실리콘 방패가 산산조각 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바다 건너 심어둔 또 다른 생존의 씨앗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과 협상력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치밀한 위기관리 전략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 수많은 후보지 중에서 하필 일본을 선택했을까요? 일본은 비록 과거의 눈부신 영광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지만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정밀 소재와 화학 부품 산업의 주도권은 여전히 굳건히 틀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대만과 매우 가까워 긴밀하게 인력을 교류하고 물류를 이동시키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무엇보다 두 나라는 특정 거대 국가의 무력 팽창을 막아내고 아시아의 현상 유지를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지정학적 생존의 이익을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협에 쫓겨 안전한 대피소가 필요한 자와 기나긴 쇠락을 끝내고 과거의 기술 제국을 재건할 불씨가 절실한 자의 이해관계가 구마모토라는 텅 빈 도화지 위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이 모든 과정이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따라 두 나라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나 자연스럽게 손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나누는 완벽한 동맹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이토록 치명적인 자산의 이동이 결코 당사자들의 의지만으로 부드럽게 이루어질 리는 없습니다. 구마모토에 지어지는 거대한 요새 뒤에는 이 두 개의 무거운 톱니바퀴를 억지로 맞물리게 하고 강압적인 힘으로 돌려버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이 존재합니다. 대만과 일본이라는 두 아시아 국가가 서로의 절박한 필요에 의해 손을 맞잡은 이 극적인 장면 뒤에는 판 전체를 쥐고 흔드는 거대한 설계자가 숨어 있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패권국, 바로 미국입니다. 반도체라는 경이로운 기술을 세상에 처음 탄생시켰던 미국은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머리로 복잡한 회로를 설계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도면을 받아 실제로 칩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장들은 전부 태평양 건너 아시아의 화약고, 특히 대만과 한국에 위태롭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 동아시아 해역에 작은 물리적 충돌이라도 터져 바닷길이 막힌다면
미국의 최신 무기들과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은 당장 핵심 부품을 구하지 못해 그대로 숨통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온 중국의 거센 추격은 미국의 턱밑을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반도체 굴기라는 이름 아래 국가의 모든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어 첨단 기술의 완전한 자립을 시도하자 미국은 이것을 단순한 무역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과 세계 패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신봉해 오던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마저 훼손해가며 잠자고 있던 거대한 국가 권력을 깨웠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동맹국들을 거칠게 압박했고 아시아에 집중된 위험한 공급망을 강제로 뜯어고치는 전례 없는 대수술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대만의 최상급 기술과 생산 능력을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붉은 지대에서 억지로 끌어내어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들의 안전한 영토로 뿔뿔이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성 국가의 기술적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신들만의 견고하고 배타적인 기술 블록을 형성하려는 거대한 재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마모토에 들어서는 거대한 요새 역시 이러한 미국의 치밀한 아시아 방어선 구축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퍼즐 조각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기술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대만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하나의 단단한 기술 동맹으로 묶어 거대한 장벽을 세우려는 노골적인 포위망인 셈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국제 정치의 한없이 냉혹하고 비정한 뼛속까지 시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40년 전 일본의 기술력이 너무 거대해지자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할까 두려워 경제적 숨통을 끊어버리고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자비했던 설계자가 이제는 새로운 적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 자신이 직접 죽였던 그 산업을 다시 살려내라며 일본의 등을 강하게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나의 목을 졸랐던 손이 이제는 나를 부축하며 힘을 보태주는 이 기막힌 역설. 어제의 치명적인 적이 오늘의 가장 유용한 방패가 되는 이 잔인한 무대 위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원수도 없으며 오직 냉혹한 국익만이 영원하다는 씁쓸한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일본은 그저 얌전하게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동맹국의 지시에 순응하며 선의를 베푸는 척하지만 그들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으며 대만의 인재들을 불러들인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 잔인한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일본은 그저 얌전하게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고분고분한 동맹국의 가면을 쓴 채 도쿄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대담하고 탐욕스러운 체스 게임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국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통제 속에서 일본은 겉보기에 아주 고분고분하고 충실한 동맹국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최고 기술 기업을 자국 영토로 불러들이기 위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내어주고 구마모토현이 자랑하는 맑고 풍부한 지하수와 넓은 땅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자존심 강한 일본이 다른 나라의 기업을 위해 모든 행정적 특혜를 쏟아붓는 모습을 보면 마치 스스로를 낮추고 완벽한 하청기지를 자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깊은 밀실에서 기획된 진짜 전략은 그렇게 단순하고 굴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겉으로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는 국가의 명운을 건 가장 대담하고 치명적인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공장 몇 개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거나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며 사들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잃어버린 시간과 끊어진 기술의 명맥입니다. 30년 전 반도체 제국이 붕괴한 이후 일본에서 가장 심각하게 파괴된 것은 바로 사람의 머릿속에 축적되는 고도의 기술적 경험이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은
이 분야를 떠났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지식의 전수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아침에 천재적인 공학자 수천 명을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만의 최고급 기술자들을 통째로 자국 영토 안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어깨너머로 지켜보고 함께 협력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축적된 기술력을 흡수하기 위한 거대한 학습장으로 구마모토를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동맹국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합법적으로 기술과 인적 자원의 생태계를 통째로 복제해 오려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만 기업의 공장 유치에 만족하지 않고 자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연합하여 만든 새로운 반도체 연합체에 다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만 기업이 구마모토에서 닦아놓은 기반 시설과 새롭게 육성된 인적 자원, 그리고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부품 공급망을 고스란히 발판 삼아 단숨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이 나노미터급 초미세 공정으로 도약하겠다는 무서운 야심을 품고 있죠. 30년 동안 뒤처졌던 기술 격차를 단 몇 년 만에 따라잡기 위해 경쟁자의 심장을 자국 한가운데에 이식하는 극단적인 지름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과거 자신들의 패배를 철저히 인정하고 뼈를 깎는 인내심으로 때를 기다리는 사무라이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은 세계 무대의 중심에 다시 서기 위해 낡은 자존심 따위는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동맹국의 안보를 위한다는 훌륭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잃어버린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완벽한 부활의 각본을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위협과 공포로 얽히니 복잡한 체스판 위에서 일본은 자신들이 단순한 장기말이 아니라 다시 판을 통제하는 지배자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을 손에 쥐려는 대만의 절박한 생존 본능과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일본의 맹렬한 국가적 야심의 결합은 종이 위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 완벽한 동맹처럼 보입니다. 모든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는 듯했죠. 하지만 최첨단 기술과 거대한 자본이 만나는 이 완벽해 보이는 무대도 결국은 현실의 땀방울이 떨어지는 땅 위에 지어지는 법입니다. 구마모토의 기쿠요마치라는 작고 평화롭던 시골 마을의 흙바닥에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밀실과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그려진 완벽한 청사진은 구마모토의 흙바닥 위에서 예상치 못한 차가운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치밀한 국가 전략이 공장에 뼈대를 세우고 최첨단 기계를 들여놓을 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 호흡해야 하는 사람과 자연의 생태계까지 돈으로 단숨에 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기적의 이면에는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빠르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계를 드러낸 것은 이 작고 조용한 마을의 기본적인 생활 기반과 자연 환경입니다. 매일 아침 수만 명의 인력과 화물차가 좁은 시골길로 쏟아져 나오면서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공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양의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구마모토는 예로부터 맑고 풍부한 지하수로 유명한 생명의 땅이었고 주민들은 그 물로 양배추를 키우고 밥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요새가 매일 엄청난 양의 물을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수백 년을 이어온 생명수가 메말라 버릴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이 지역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은 더욱 높고 견고합니다. 대만의 최상급 기술자들이 이루어낸 기적의 배경에는 철저한 상명하복과 24시간 내내 기계를 멈추지 않는 혹독한 노동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밤낮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몸을 혹사하며 문제를 해결해내는 대만 사람들의 숨막히는 속도전은 최근 몇 년 사이 철저하게 노동시간 단축을 법으로 강제하며
개인의 휴식을 중요시하게 된 일본의 변화된 노동 문화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관리자들은 융통성 없이 규정에만 얽매여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리를 뜨는 일본 직원들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해 분통을 터뜨립니다. 반대로 일본의 노동자들은 전쟁터처럼 쉴 틈 없이 몰아치는 낯선 업무 강도에 엄청난 피로감과 거부감을 느끼며 겉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전체의 목을 조르고 있는 가장 끔찍한 국가적 재앙, 바로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 사태가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조 원의 막대한 보조금을 뿌려 화려한 공장을 지어놓았지만 정작 그 최첨단 기계들을 다루고 미래의 기술을 이끌어갈 젊고 뛰어난 일본인 기술자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세월 동안 첨단 제조 산업이 쪼그라들면서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최첨단 장비를 들여놓아도 그것을 다룰 사람의 씨가 말라버렸다면 그 거대한 요새는 결국 값비싼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막대한 돈과 무소불위의 정치 권력으로 화려한 건물을 짓고 외국 기업을 강제로 이식할 수는 있어도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고 사라져버린 천재적인 인재를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지정학적인 생존의 명분이 거창하더라도 결국 그 거대한 톱니바퀴를 굴리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그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국 기업이 낯선 땅에 정착하면서 겪는 가벼운 성장통이 아닙니다. 구마모토의 양배추밭 위에서 벌어지는 이 삐걱거리는 소음과 균열은 서로 다른 역사와 상처를 가진 아시아의 국가들이 오직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억지로 몸을 섞었을 때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대한 부작용의 축소판입니다. 이 작고 외진 마을에서 벌어지는 낯선 충돌들은 실은 아시아 전체가 직면하게 될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전략적 파국의 서막을 암시하는 서늘한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구마모토에서 벌어지는 낯선 풍경과 여러 갈등의 파열음은 단순히 일본이라는 한 국가의 산업 재건 단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핵심축입니다. 이제 한 국가의 절대적인 안보는 험준한 국경선에 빽빽하게 배치된 탱크의 숫자나 깊은 바다를 가르는 핵잠수함의 파괴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1세기의 진정한 국가 안보는 누가 더 작고 정밀한 실리콘 조각을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보이지 않는 혈관인 복잡한 미세전자 공급망을 얼마나 안전하고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만과 일본이 새롭게 맺은 이 끈끈한 기술적 결속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제적 협력이나 이윤 추구의 단계를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구마모토의 드넓은 평야 위에 세워진 거대한 공장들은 사실상 미래 현대전의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총성 없는 경제적 군사기지나 다름없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둔 두 국가가 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본, 그리고 수천 명의 천재적인 인재들을 한 곳에 섞어 거대한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토록 노골적이고 견고해지는 아시아의 새로운 동맹을 대륙의 거대한 패권국 중국이 그저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을 리 만무합니다. 중국의 수뇌부 입장에서 볼 때 일본과 대만의 밀착, 그리고 그 모든 판을 뒤에서 치밀하게 조종하고 있는 미국의 거대한 그림자는 자신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가장 치명적인 군사적, 경제적 포위망입니다. 이에 맞서 그들은 천문학적인 국가 자본을 쏟아부으며 어떻게든 기술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처절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거대한 기술 동맹의 틈새를 파고들어 약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외교적 협박과 경제적 보복의 수위를 매일같이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숨막히는 동아시아의 삼각파도 속에서 또 다른 반도체, 강대국인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오랜 세월
세계 기술 시장을 제패하며 막강한 경제적 권력을 쥐고 있던 한국 역시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소용돌이를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대만과 일본이 단단히 손을 맞잡고 미국의 철저한 설계와 비호 아래 새로운 생태계를 맹렬하게 구축해 나가는 동안 한국은 가장 거대한 수출 시장인 중국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대 동맹국인 미국 사이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줄타기를 매일 강요받고 있습니다. 번국은 가장 거대한 수출 시장인 특히 일본이 수십 년의 기나긴 공백을 깨고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은 채 제조산업의 부활을 선언한 것은 우리에게 뼈아픈 위협입니다. 만약 일본이 대만의 앞선 기술력을 성공적으로 흡수하여 차세대 첨단 부품의 양산에 성공한다면 한국이 그동안 시장에서 누려왔던 절대적인 우위는 한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기업들의 이윤이 줄어드는 가벼운 경제적 문제를 넘어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외교적인 협상력과 지정학적인 생존 가치마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이 냉혹한 권력의 재편 과정에서 우리만 철저하게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위기감이 벌써 턱 밑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자본과 최고급 인재의 거대한 흐름은 곧 미래 세계 권력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역사에서는 막강한 화력과 수십만 대군의 이동 경로가 세계의 지배자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나노 단위의 미세 회로가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군대의 웅장한 행진보다 뿔뿔이 흩어지는 엔지니어들의 조용한 이주 경로가 한 국가의 운명과 세계의 미래를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도도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도 구마모토의 조용한 시골길에서 눈을 뜨고 거리로 나서며 매일같이 도로를 가득 메운 수많은 이방인 기술자들의 행렬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일본의 평범한 주민들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기쿠요마치의 지푸른 양배추밭으로 조용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한때는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텅 빈 집들만이 늘어가며 고요하게 늙어가던 이 평범하고 외진 농촌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일본만의 조용한 변방이 아닙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작은 마을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강대국들의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선, 그 가장 뜨겁고 위험한 중심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안개 낀 들판 너머로 웅장한 불빛을 내뿜으며 돌아가는 거대한 반도체 요새는 단순한 경제적 부흥을 알리는 공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잔인한 세계 질서를 알리는 가장 상징적이고 거대한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구마모토에 몰려든 낯선 이방인들의 거대한 이주 행렬을 보며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것이 결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지역 경제의 변화나 단순한 투기 열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굳게 믿고 의지해왔던 하나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묵직한 장송곡과도 같습니다. 국경을 활짝 열고 전 세계가 자유롭게 물건과 자본을 주고받으며 누구나 질 좋은 물건을 가장 싼 곳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해 나누어 쓰던 그 아름다운 자유무역과 평화로운 세계화의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자원을 나누며 서로 의존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평화의 도구라고 믿었지만 세상을 연결하던 그 자유롭고 넓은 무역의 바다는 이제 깊은 불신과 극단적인 안보 공포로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강대국들은 과거 냉전 시대처럼 거친 콘크리트로 물리적인 장벽을 세우거나 촘촘한 철조망을 두르고 총구를 겨누며 국경을 봉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어떤 물리적인 벽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이며 넘기 힘든 기술의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실리콘의 벽입니다. 이 투명한 벽은 오직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고 안보의 가치를 깊이 공유하는 우방국들끼리만 미래의 핵심 기술과 생존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나누겠다는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분절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고향 대만에서 짐을 싸서 바다를 건너 구마모토의 낯선 땅으로 이주해온 수천 명의 천재적인 최고급 기술자들과 그 가족들은 바로 이 거대하고 차가운 장벽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가장 귀중하고 단단한 인간 벽돌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힘겹게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했던 일본의 농촌 마을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이 거대한 이주의 역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서늘하고 뼈아픈 교훈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결코 막연한 선이나 국제사회의 부드러운 관용에 기대어 지켜지지 않는다는 한없이 냉혹한 진실입니다. 대만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끔찍한 공포 속에서 자신들의 땀과 눈물로 깎아낸 미세한 기술을 방패 삼아 하루하루 아슬아슬한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은 잃어버린 과거의 거대한 영광을 되찾기 위해 천문학적인 추열과 굴욕을 기꺼이 감수하며 동맹이라는 그럴싸한 이름 아래 경쟁자의 심장을 빌려와 자신들의 땅에 이식하는 처절한 수술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자비 없는 권력의 재편 과정 속에서 오직 압도적인 기술력과 대체 불가능한 지정학적 가치만을 손에 쥔 자만이 살아남아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입장권을 쥐게 됩니다. 언젠가 기쿠요마치의 들판 위에 세워진 거대한 요새가 마침내 모든 갈등과 혼란을 딛고 완전한 가동을 시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나 얇고 섬세한 기적의 칩들이 일본의 흙과 물을 머금고 다시 쏟아져 나오는 그날, 과연 그 작고 정밀한 실리콘 조각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분열되고 위기에 빠진 세계를 다시 하나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희망의 매개체가 되어줄까요? 아니면 인류를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차가운 두 개의 세계로 잔인하게 쪼개버리고 서로를 겨누게 만드는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칼날이 될까요? 양배추밭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공장의 낯선 불빛들은 아직 그 무거운 대답을 깊이 숨긴 채 짙은 안개에 휩싸인 동아시아의 다가올 어둠 속을 조용하고 서늘하게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